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신금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년의 물상명리 측면에서 본다면 신금은 칼과 같고 고전명리에서는 보석이라고도 말하기에 신금일주는 잘생기거나 인상이 좋거나 깔끔하게 생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은 재단하고 베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칼은 자루가 있어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자루는 면으로 감싸야 다치지 않죠. 저 칼은 이미 불 속에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완성된 완전하게 재련된 상품이죠. 그래서 더 이상 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어때 물에다가 집어넣죠. 그런 것처럼 불을 가까이 하면 칼날이 무뎌지거나 보석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칼의 자루는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무 목은 재물을 의미하고 불은 또 사회적인 명예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금일주는 목이 있고 화가 없을 경우에 오히려 능력을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진년은 갑목은 초록이죠. 청색을 뜻하며 진토는 용이에요. 그래서 총룡이며 백호대살이며 갑목이 기토를 끌고 오고 진토는 신자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년, 계면년, 갑신년, 을사년까지 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색, 청색의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봄인데 우리가 겨울을 뜻하는 검은색 또는 여름을 뜻하는 뭐 여름은 뭐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니까 또 괜찮지만 검은색 같은 것을 옷을 입는 것보다는 초록색이 더 나한테 에너지를 받기가 좋다는 거죠. 갑진년에 상문 조객은 상문살은 오화이고 조객은 임목이에요. 그 사주에 오화가 있고 임목이 있으면 그 집안에 초상이 난다고 하지만 뭐 또 오히려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업종에 따라서 또 물론 그 사람이 사주에 따라 틀린 거죠. 업종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주에 그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내가 갑목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진토는 주역이나 구성학에서 보면 손궁에 진토와 사화가 같은 궁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손궁이거든요. 손궁에 진하고 사가 같은 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때요? 이 신금일주는 지금이 갑진년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화가 오기 때문에 같은 궁에 있어서 이미 명예가 올 수가 있죠. 관을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 신금일주들은 앞으로 관인상생으로 가는 것이 운이 조금 더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갑진년은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기 위한 환절기이기에 여름의 그 기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의 명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주가 습해서 사주에 화가 없으면 바로 목국토가 돼요. 그래서 사주에 금수가 많아서 화를 기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갑진년이 좀 덜 좋아요. 그렇지만 을사년부터는 어때요?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희망적이죠. 사주에 화가 많아서 화가 흉신이면 갑진년은 좋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앞으로 어때요? 계속 이제 오가 오죠. 이렇게 사주에 화가 많아서 화가 흉신이면 갑진년은 좋지만 1년 잠깐 좋은 거예요. 근데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사오미 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좋다고 계속 좋을 거라는 기대에 계속 재물을 너무 사업적인 것을 확장하시는 것은 덜 좋다는 것이요. 그러면 일주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묘일주. 자, 신묘일주는 목을 가지고 있죠. 이 목이 뭐냐면 편재예요. 편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사회적인 활동을 외부적으로 많이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편재성을 가지고 외부적인 많은 활동을 했는데 올해 간목이 떠서 왔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상관은 진토의 묘지이기 때문에 식상이 자식과 돈 문제로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묘지문은 운둔한 거거든요. 그럼 내 눈앞에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군대 가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출가하거나 또는 가출하거나
또는 집에서 나가서 뭐 원룸이나 자기 혼자 독립하겠다는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또 해외 가거나 이주 이런 게 좋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손주 보느냐고 또 굉장히 내 몸이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년에 신금일주가 묘지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외부적인 활동도 못하고 집에서 어때요? 손주들 보느냐고 건강에 무리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신금일주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외근보다는 내근이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것도 좋고 개운법이 되죠. 왜? 내 문제가 아니라도 내 주변의 친구나 형제들이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다. 그러면 병문안 가는 것도 내가 병원에 갔다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나한테 개운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사일주. 신사일주는 사와 이 정관이 앞으로 사업이 운이 오면 승진 명예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가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신사일주가 내가 신강하다 이러면 또 틀려지죠. 그래서 사화는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어요. 그래서 갑진년에 진중에 을계모와 을경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일지에 그 경금하고 그다음에 진토에 있는 을목하고 암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돈과 이성 등 애정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내 에너지가 신금일주는 전부 다 어때요? 지금 묘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냐면 사지예요. 또 후년은 뭐냐면 병지예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계속 80, 90, 7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 80대 중반, 90대 중반 내가 에너지가 안 좋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인생의 생로병사를 봤을 때는 그 양로원에 가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체력과 에너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동안 인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30대 중반, 40대 중반, 50대까지 사업을 왕성하게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간목이 지금은 세지지만 을사년부터는 병사묘지로 가요. 그러면 내 돈의 에너지가 어때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크게 문제를 확장시키는 건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암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합을 할 때 지금 을경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간목이 천간에 떴고 또 내년에 을사년이 오면 올해 이 진중에 을목하고 암합하고 있는 게 천간에 뜨면 남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나의 몰래 암압한 것이 뭐예요? 물론 그게 돈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비자금을 챙겼다거나 내가 모르게 남들 모르게 투잡을 하고 있던 게 다 남한테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왜? 내 에너지가 병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경금이 겁재잖아요. 겁재인데 을목은 뭐예요? 나의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편재성 여자이지만 우리가 사주에서 편재를 또 내 부인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부동반 모임시 이렇게 안 좋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내 부인을 좀 챙겨야 되겠고 내 돈도 내가 좀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돈과 이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일지가 약하고 식상이 묘지에 들어가면 부인 입장에서 나를 또 무시하고 바깥에 있는 남자들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미일주. 신미일주는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근데 신금일주 입장에서는 미토가 편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신미일주뿐 아니라 신축일주도 있어요. 그럴 때 신미일주는 여름이에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술을 찾게 되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미토가 뭐냐면 간목을 인변시키는 재고란 말이에요.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알뜰해요. 그런데 갑진년에는 임수, 식상이 인묘가 되죠. 그러면 건강에 무리가 돼요. 어떤 분은 수술을 하면서 말하는데 언어장애 비슷하게 와서 고생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
제가 그분은 무슨 일주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주를 나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그분도 어, 이 몸이 굉장히 좀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아마 다른 일주 입장에서 내가 아마 경금 일주 입장에서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식상이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식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음식식이잖아요. 거기다가 먹을 귀신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데 그분도 언어 장애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눈도 또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식상이 묘지에 들어간 금일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건강검진을 좀 미리미리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편의는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학 공부나 뭐 반도체, IT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또 그래서 또 연구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진토가 오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미일주 입장에서는 수를 추구하시는 분이고 또 촉촉한 이 진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국가 자격증 획득에 좀 유리한 거죠. 내가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국가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문서 계약도 좋죠. 문서 계약도. 자, 그렇지만 식상이 임묘가 되기 때문에 이 개수는 양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쌓여갈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신유일주는 금이 강함으로 금에 관계되는 것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일주죠. 그래서 금은 우리가 습살 직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사업이가 오기 때문에 재상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취업에도 좋고 또 뿌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근면 성실한 재물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유 일주도 천간의 신금하고 지지 유금이 다 진토의 인묘가 돼요. 배우자 자리까지도 묘지에 들어가는 거죠. 또는 친구, 형제 등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직원이나 후배 등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도 좀 생길 것이다. 오히려 이게 좋죠. 왜 앞으로는 재산관으로 갈 건데 관인상생으로 갈 건데 식상생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장을 좀 축소해서 아주 정제, 응? 아주 정확하게 알뜰하게 하는 것이 규모를 줄여서 근면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이 좋다. 무리하게 확장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자, 신의 일주. 신의 일주는 이 상간 도화살, 목욕지 이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물도 좋고 또 언변도 좋고 그리고 해중에 또 간목이 있죠. 그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떠서 왔어요. 이 해중의 간목은 기해년 제가 올해 이 간목은 갑일주 또는 갑일주라기보다 목일주, 화일주, 토일주, 금주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기해년에 이 해가 갑이 장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때부터 진행을 했거나 또는 이민년, 개묘년에 진행을 했던 일이 지금 갑진년에 천간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주가 조금 괜찮다, 좀 강하다. 이러면 내가 좀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신의 일주는 여자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기술직 전문직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남편보다 이 신의 일주는 어때요? 식상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자식에 더 정성을 들이는데 이 해 중에 있는 임수가 묘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지만 자식과 어떤 분리되는 현상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말리지 말아라. 자식이 분가하겠다. 독립하겠다. 결혼해서 나가겠다. 다 말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좋다 이거죠. 해외에 공부하러 가겠다? 보내세요. 물론 그 아이 사주가 또 어떤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직장인은 이 이민년과 개묘년에 신의 일주가 식상을 깔고 앉아있는 그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이민년에 떠서 왔죠. 개묘년에 자리 변동이 있다 이거지. 왜? 수가 수국할 하니까 막 수생목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 개인 일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갑진년은 어때요? 사업하려고 하지 말아야 이거죠.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사업장을 좀 정리하고 뭐 한 몇 개 이렇게 좀 늘어놓은 거 있으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우리가 어, 봄도 3개월, 여름도 3개월, 가을도 3개월, 겨울도 3개월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3년 내가 잘 됐다 한다면 길면은 6년이에요. 그다음부터 어때? 좀 줄여야 돼. 왜? 아니, 봄, 여름에 장사 잘 되던 거 가을, 겨울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명리를 통해서 그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일주. 신축일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미일주와 같은 편인이라도 틀리다고 그랬죠. 여름의 신금과 겨울의 신금이 계절적으로 반대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신축일주는 병화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민년과 계묘년에 직장 변동이 굉장히 더 많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축일주가 간목인 정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 주변에 신축일주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사업장을 다른 데 있던 것을 정리하고 또 왜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하던 걸 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본인의 이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해요. 왜?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의 폭이 적잖아요. 그러나 을목이 정제일 때보다는 조금 간목이 크겠지. 간목이라 어때? 좀 크잖아요. 그렇지만 정제는 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월급쟁이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이사로서 1년에 뭐 10억, 20억 받는 정제성 월급하고 우리가 일반 직장 다니면서 연봉 7, 8천 받는 그 정제성은 차이가 틀린 거죠.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축년에 갑진년에 오게 되면은 축진 팥살이 일어나요. 이 팥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지는 거잖아요. 깨질 파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우리가 뭐 어디 몸에 상처가 나고 찢어져도 이거는 팥살이거든요. 그런데 신축 일주가 축토는 편인이고 진토는 정인인데 둘 다 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사주에 만약에 습해서 이 습한데 진토가 들어오면 더 축축해지잖아요. 냉기가 더 심해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화가 많은데 이 신축에 이 축토만 하나만 유일하게 쓰는데 진토가 또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게 또 들어오지만 이게 또 깨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나 또는 내 어머니, 내 건강 등을 잘 살펴야 돼요. 또는 이게 문서를 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새 지금 또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신축년, 뭐 개묘년 이럴 때 뭐 상가에도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앞으로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이다. 그 전에 코로나가 먼저 왔다. 원래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부동산 값이 대부분 내려가는데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탄을 겪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동산도 곧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그때 막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 집을 못 사고 상가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익이 괜찮았지. 왜? 금리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때는 뭐 한 월세가 한 200만 원씩 들어와서 뭐 금리를 이자를 뭐 한 4, 50만 원 내던 게 지금은 거의 한 7, 80만 원. 뭐 이렇게 돈백만 거의 이상 뭐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다고 집을 살 걸 그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살짝 조언을 해줬는데 저도 뭐 그동안 IMF나 금융위기나 이런 거 겪으면서 예측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걸 내가 이렇게 100%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값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축 입주가 진토가 왔을 때는 아파트나 상가 등 물건 사고 잘못하면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거지. 왜? 특히 축토가
습하면 주변의 사주가 습할 때 올해 진년이 오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 앞으로 사음이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간인상생으로 가는 게 좋지 이게 투자하는 건 좀 덜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금일주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경기대학교 평생교원에서 한글 성명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 수리 성명학보다 한글 성명학이 더 손님들하고 상담할 때 신뢰도 없고 또 성격 심리 이런 거 건강 질병 뭐 같은 얘기지만 가족과의 관계 또는 부부간의 관계 사회적인 활동에서 성격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가장 오래된 27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3월 달에 합니다. 지금은 실전 과정에서 지금은 그거 A 과정을 하고 있고 3월 달부터는 전문가 과정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명업을 하시거나 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앞으로 장명을 하실 계획이신 분들 또는 장명을 좀 더 수준 높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실전 과정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강 시청 기회를 놓치셨으면 온라인 동영상도 강의가 가능해요. 제가 강의 다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또 강의 신청을 하시면 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